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4주 만에 뵙게 되는데, 사실 뭐 매일매일 10시 10분인가요? 이제 수요일 날선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했기 때문에 데일리 시황은 자주들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말입니다. 이제 최근 장세에서는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수익 못 내요. 지금 장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유동성 화랑 장세라는 거죠. 유동성 화랑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에 힘이 몰려 있는 쪽에서 시세가 터져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장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웬만큼만 하셔도 사실 수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내거나 누가 어떤 투자 방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최근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종목은 사실 뻔해요. 뻔하다는 얘기가 대형주 쪽에서는 뭐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이노텍은 이제 끝났고,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죠? 대형 IT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 쪽에서는 뭡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있지만은 대형주 쪽에서는 그 정도만 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뭐 증권주 쪽에서는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2차 전지로 넘어가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강했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NF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SNS 텍이라든지, 그다음에 5G 쪽에서는 오늘 5G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왔는데 5G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뭡니까?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리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시세를 분석하고 시세를 골라내고 재료를 통해서 시세를 골라내는 거는 지금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의 흐름은 어떤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을 안고서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뭐 이른바 주린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규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현 장세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 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 접근하는 거. 그게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남들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 이제 또 오늘부터 제가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명인들의 복귀를 할 텐데,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김석철의 날선 시황을 통해서 데일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아무튼 지금 장세는요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장세예요. 이 장세에서 돈을 못 벌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장세에서 또 돈을 못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절대 초조해하지 마세요. 지금 장은 아직까지 이 장세의 기본적인 랠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휴가 가면은 파도 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파도를 한번 맞게 되면은 그걸 못 맞으면 그 다음 파도를 또 맞으면 돼요. 지금은 계속 그 다음 파도가 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페이스를 지켜나가면서 수익률 핵심 포인트에다가 집중하자.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오늘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기술적 흐름은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뭘 기억하시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 이제 뭡니까? 코로나에 의한 어떤 그런 주가 급락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 트렌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죠? 상승 트렌드가 형성된 이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냐면은, 최근의 장세의 흐름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확장과 축소의 과정이 반복된다. 이 확장과 축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확장하는 날은 대부분 어때요? 시세들이 가령
시장에서 제 종목이 10종목이 있다라면은 7개, 8개 종목이 올라가고 2-3개 종목이 빠지는 날, 그리고 거래가 터지는 날, 그런 날이 대부분 보면 확장 국면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쫙 보시면은요, 이렇게 확장 국면이 나타난 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는 워낙 트렌드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 짧게 들어오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의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확장과 축소라는 것이 큰 트렌드에서는요, 확장과 축소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최근에 보시면 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지난 3일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이쪽으로 좀 조금 당겨 보시나? 금요일하고 흐름 속에서 한 3일 정도 또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나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5일선, 11선, 21선이죠. 5일선, 11선, 21선이 그러니까 이 지점, 그러니까 6월 달을 지나면서 이때는 뭐냐면은 그 이평선이 역별되어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뭡니까? 지금부터는 뭐냐?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33일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가는 장세에서는요. 웬만하면 시장이 안 꺾여요. 예.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11선, 5일선, 11선까지 짧게 조정 들어오고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더없이 좋은 장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파느냐, 어느 지점에서 단기적으로 사느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오늘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제 오늘 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제 오늘은 무슨 흐름으로 좀 연출되는 거예요? 확장 국면이죠. 즉 5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익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잠깐 또 숨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좋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보면은 이제 어제 코스에서는 뭡니까? 어제 코스에서는 상승 종목 비율가 한 7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보면 한 46%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 보시면은요. 거래 대금이요. 어제 15조, 오늘 17조 원이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거래량도 8억 3천만 주, 어저께 7억 2천만 주 거래되면서 뭡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분출을 시켜버렸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경계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식 매물, 수익을 거둔 사람들 쪽에서 뭡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단기 이평선의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뭡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졌다.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니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에너지 분출 국면이 형성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나타난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먼저 이제 큰 전략적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유동성 장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유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겁먹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겁낼 때 사실란 말이에요. 지금 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시장은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을 먹고 가죠.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얘기했던 부분들이 no pain, no gain. 그죠? 단기적인 어떤 그런 악재 요인이 나오더라도 그 고통 부분을 받아 안고서 가는 장이 연출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시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의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해외 증시 쪽 흐름도 다 좋은 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뭐 경기가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막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찍는 국면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셧다운 이후에 새로 재개되는 국면 속에서 일정 정도 뭡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2,500조를 지금 돈을 투입을 하고 뭐 1,000조를 돈을 투입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유동성의 어떤 풍년이란 말이죠. 그죠? 유동성의 풍년을 겪게 되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이 파티를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유동성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항상 끝물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 장세가 연출될 때는요, 항상 과열, 마지막 클라이막스 칠 때는 뭐냐면은 시세가 한 바퀴 다 돌거나 과열된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 유동성의 파티는 끝나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시황을 하면서 유동성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중간중간에 조정 보일 때도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아직도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고 일부 종목들 뭐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이 유동성 파티를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창 코로나 사태가 한창 막 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지금 그때가 이제 한 2, 3월 달에 고객 예탁금 수준이 뭐 한 33조인가요? 330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예탁금이 이제 500조가량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예탁금이. 그죠?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준비되어 있는 탄활, 빠져 언제든지 사줄 거야 라는 탄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크게 고점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 신용융자 잔고는요,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이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막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걸리고 떨어지면은요, 그게 매물화가 된단 말이에요. 악성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의 저점 포인트를 잡았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신용융자 잔고인데 신용융자 잔고가 바닥을 쳤을 때 6조 원 정도인가요? 바닥을 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바닥이다. 신용이 다 틀렸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이제 신용이 늘어나는데 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세가 막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물화가 되는데 살아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을 걸고서 쉽게 얘기해서 신용을 걸고서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요, 2배, 3배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 보니까 신용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2.5배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막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본격적인 지금 유동성 파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꼭 걸려요, 한번. 걸리는데 그 걸리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점 시그널을 말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럼 뭐예요? 이 유동성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이런 유동성 파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게 막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아닌 선순환 과정의 신용융자 잔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겁먹는 사람이 수익을 못 내요. 아까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약간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은 약간은 직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요. 지금 무조건 직진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최근에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팔았는데 다 날아가는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팔겠습니까? 아,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그리고 불안하다. 한 4, 5% 올라가니까 이제 단타 매매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제대로 수익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보지 말고 직진하는 감각. 왜? 유동성의 파티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 장세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도 장중에 이제 김석철의 날선 시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은 윗목 아랫목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 과거라고 얘기하면은 종합주가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에서는 가령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아직까지 시세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만 올려놓고 디립다 올려놓고 종합주가지수는 디립다 올려놓고 상승 종목수는 맨날 그냥 한 200~300개.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파티를 즐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핵심 대형주 몇몇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형성되니까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애들만 간다거나 지수 관련주들만 움직이게 되면은 수익률의 선순환 과정이 연출이 안 되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영역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난 시세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장세라는 거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 2, 3개월 정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얘네들이 공매도 없으면 허당들이에요. 허당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없으니까 완전히 허당이에요.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3, 4월 달 이후에는요. 시장에서 수익률을 구가하는 게 우리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의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들이 판세가 대형주 일변도의 상승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이른바 대형 우량주 일변도의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핵심 개별주들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익률 파티가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는 잠깐 숨을 골라주는 게 좋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실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전망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 제가 모두에 막 얘기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추세가 지속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뛰는 말들이라는 거거든요. 가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그게 지금 두 개의 포인트. 5G가 간다, 반도체가 간다, 2차 전지가 간다, 제약바이오가 간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5G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2차 전지 내에서도, 반도체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내 관심 종목에다가 딱 저기 해놓고 걔네들만 가지고서 지금 디립다 뭡니까? 얘네 한번 갔다 얘네 한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익이 말도 못하게 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시장의 구조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시세가 압축된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오늘 흐름 속에서 약간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경계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은요.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개인 투자가들은 예외 없이 순매도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오늘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오늘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한 31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오늘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 과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페이스 조절하는 그런 시그널로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감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세는. 적절하게 스텝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약간 경계해야 될 단기적으로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흐름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데일리 시황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삼성 SDI도요. 이게 참 3, 4월 달 우리가 한번 뒤로 돌아가 보면은 3, 4월 달에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LG 이노텍까지 얘기했던 종목들이 사실 2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 흐름이 계속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LG화학도 이게 뭐냐면은 이 업종 최근에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전기차, 2차 전지에 없던 업황 그리고 신유딜 정책에 따른 어떤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현재 시장에서 선택되는 종목들 쪽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LG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사셨던 분들에게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심어놓고 대형주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죠? 지난주 조정 이후에 이제 또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 LG전자는 제가 계속 뭡니까? 나선 시장에서 찝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는 대형주 쪽에서 최근에 곰바우 지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걔네들은 지금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초 쓰지 말고 선택받는 종목 쪽으로만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같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 정도가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후발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제가 그 전차 군단들의 흐름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그죠 추세 선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제 현대차도 지금 2차 랠리 국면에 진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저기 보시면은 2차 랠리라는 것이 이제 300일선 뚫고 난 다음에 지금 그죠 2차 추세를 좀 형성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쪽에서는 OCI라든지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 얘네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제약주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군당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약주 쪽에서도 약간 시세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 쪽에서는 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선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진단키트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는 뭐냐면은 랩지노믹스라든지 휴마시스 이런 애들이 이제 선발주가 되는데 저건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쉬었다 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탑픽은 랩지노믹스, 시젠, 그죠? 그 다음에 휴마시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젠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군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EDGC라든지 PCL 이런 종목들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눌림목 들어오면 또 와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더라도 선발주 가령 같은 진단 키트 쪽에서 아직까지는 랩지노믹스, 시젠의 흐름이 조금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증권주 쪽에서도 보면은 증권주도 제가 이제 장중에 나선 시황에서 미래에셋대우만 봐라. 그죠? 미래에셋대우 보세요. 선순환 과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만 잡으란 말이에요. 괜히 그냥 저기 2등주, 3등주 보지 마시고 대장주의 눌림목 국면.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는 선별적인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노펙스 각 이제 그 테마별 흐름 속에서 시노펙스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아까 말씀드렸죠. 서진 시스템, SNS텍 이런 흐름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돈 못 벌어요.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그러면 돈 못 벌고 지금은 유동성 파티는 계속됩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걸 즐기시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과열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는 기술적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의 경계감만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철저하게 투 트랙을 해야 된다. 하나는 핵심 대형주를 끌고 나가는 관점, 그 다음에
단기 급등형 종목들 그 섹터 내에서 핵심주를 가지고서 단기 대응하는 관점 그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전체 시장의 과열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제 오늘 나타나는 건 전체 시장의 과열이 아닙니다. 단기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과열이 막 그때가 있을 거예요. 묻지마 투자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경계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계감은 갖지 말고 공격적인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섹터 내에서도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뭐 시노펙스라든지 SNS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선별주 한두 종목만 공략을 하는 관점 예, 그렇게 하시고 보초 매매 그러니까 사서 묻어두고서 기다리는 매매는 제한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뛰는 말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시황의 자세한 내용들은 매일 10시 10분에 하는 날선 시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